누르셨죠? 안 눌렀으면 안 눌렀으면 이거는 황당한데. 네, 이건 심각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연의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에 장시간 유지해온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 정부가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도 아마 들어보셨겠죠? 아 그렇죠.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네. 설명도 했고 그래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이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재계나 노동계뿐만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현행 유지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와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기를 이제 주 52시간 제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0조에서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한 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53조에 보면 한 주에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까지로 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보면 40시간 플러스 12시간 그래서 52시간. 방금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예외적인 제도 말고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제도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또는 근로자가 출근과 퇴근을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예외적인 제도를 운영할 때는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라 이런 것도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그 핵심은 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정부의 개편안은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혹은 분기, 반기 이런 단위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은 한 주를 단위로 해서 얼마 시간은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근로시간을 제한해 놓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개편안을 보면 한 주 단위로 잘라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유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한 주 단위로 산정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월 단위, 뭐 분기, 반기 또는 뭐 연 단위로 해서 한 주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69시간까지로 제한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69시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특정된 것인가요? 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현행은 52시간까지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예외적으로 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니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니 이런 걸 예외적으로 운영할 때 다만 11시간은 연속해서 근로시간을 보장하라 이렇게 예외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할 때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정부 개편안에서는 상시로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휴식시간도 보장하겠다. 쉽게 예를 들면 하루가 24시간 중에서 연속해서 11시간은 휴식시간을 보장하라. 그러니까 실제로 근로에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은 13시간까지만이에요. 근데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그렇고 4시간 정도의 근로를 하면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3시간 근로를 제공하면 그 중에서 1시간 30분 이상은 휴식시간으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정된 11시간 30분을 일주 동안에 쭉 계속 제공할 수는 없고 하루는 반드시 유급 휴일을 줘야 되기 때문에 6일 동안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하루에 11시간 반 곱하기 6 하면 69시간이 나오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제공할 경우에 69시간이라는 것이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면 11시간 연속해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해도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장시간의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주에 최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64시간까지만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64시간이라는 시간은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로 인정되고 있는 과로사 기준 시간이 64시간이거든요. 64시간이 될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 시간을 가져온 것입니다.
핵심은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주 단위로, 정부의 개편안은 주 단위가 아닌 그 이상의 단위로 근로시간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 아마도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동일하겠죠?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보면 기업의 현실상 집중적으로 연장 근로가 필요한 시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으니 집중적으로 연장 근로가 필요한 시기에는 일을 몰아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근로자들에게 장기간의 휴식권을 보장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주 5일, 주 6일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주 4일이나 4.5일 이렇게 근무하면서 내가 휴식권을 유연하고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비판하는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시작점이 된 것 자체가 기업의 어떤 친기업적인 그런 입장에서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기업이 바쁠 때는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기업이 한가할 때는 휴가를 떠나라 이런 취지인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근로자가 좀 바쁘고 좀 내 개인적인 시간을 쓰고 있을 때는 못 쓰고 또 나는 이제 안 써도 되고 이제는 그냥 근로를 해서 내 생계를 유지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는 휴가를 가라고 이러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나의 진정한 휴식권은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면 마치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놓고 한 팀의 여러 동료들이 근무하는 곳에서는 한 동료가 장기간의 휴가를 떠나도 옆에 분이 대체를 해주니까 가능할지 몰라도 어떤 기업에서 10명 또는 10명 남짓 이렇게 근로자를 고용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명밖에 안 계신데 그분이 한 달, 두 달 동안 장기간 휴가를 떠나게 되면 그 업무는 도대체 누가 담당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현실적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편안이 아닌가라는 우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현재는 입법 예고 단계로 4월 17일까지 예고 기간인데요. 국회를 실제로 통과해야 하지만 현실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찬반 의견이 매우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를 실제로 통과할지는 미지수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러한 정부 개편안은 재계나 노동계 혹은 여당, 야당 이런 것을 떠나서 근로자, 사용자 모두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전한 토론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정보 전달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영상에 대해서도 정확한 구독과 충분한 좋아요